12월에 거의 지금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천지개벽하는 일이 터졌습니다. 전함을 만들겠다. 그래서 트럼프급 전함을 만들겠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리가 희망이다 지금. 미국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K조선밖에 없다. K조선 제발 미국에 와주세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군함은 사실 이제 전투함들은 미국 내에서 만들 수밖에 없지만 아마 이제 상륙함이나 이런 것들은 정 안 되면 동맹국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행정명령을 통해서 우회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죠.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신형 프리기함을 한국 기업 하나와 협력해서 건조하겠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 해군 전투함 건조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관여하는 사례는 거의 뭐 최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결정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12월이죠. 12월에 거의 지금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천지개벽하는 일이 터졌습니다. 지금 이제 뭐 방금 말씀해주신 이 프리기함 호위함 사업도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지금 다시 시작했고.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사업이 이제 망했거든요.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사업이 폭망했어요. 근데 지금 12월에 미 해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원하고 다 계산해 보니까 새로 만들어야 될 배가 몇 척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할 것 같긴 해요. 중국이랑 워낙 좀 이렇게 대수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 지금 이제 3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이 신형 호위함 사업에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날 또 언급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전함을 만들겠다. 전함. 네, 그래서 트럼프급 전함을 만들겠다. 맞아요. 트럼프함 만든다고 막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또 골 때린 게 선도함의 이름은 트럼프가 아니에요. 그래요? 디파이언트 함이에요. 그러니까 급은 트럼프급이고 전함의 급은 트럼프고 1번함 이름은 디파이언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지금 12월에 나온 미 해군 이 건함 계획들 계산을 다 해보니까 새로 만들어야 될 배가 70척이 넘어요. 70척이요? 네. 와,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화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수십조 원 이상이에요. 그렇죠. 뭐 한 척당 거의 뭐 조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함이 지금 20척 이상이고 호위함도 20척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잘 알려진 게 상륙함도 있어요. 중형 상륙함. 이것도 한 30척 돼요. 70척이 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전함은 배 수량이 3만 톤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한다는 호위함이 거의 한 3, 4천 톤급 되거든요. 한 10배 정도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이게 참 타이밍이 절묘한데 아마 이제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경주 에이펙 때 한미 정상회담 있었고 그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잠수함 오케이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필리 얘기도 했고. 근데 지금 나온 70척의 함정 관련돼서 어찌됐든 필리가 다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왜냐면 기존에 지금 미국에서 군함 만든 업체는 2군데입니다. 그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자, 미 해군 조선 산업에서 특수선 군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두 자릿수 될까요? 두 자릿수는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조선산업에서 특수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좀 차이 있지만 10%가 안 되는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조선산업에서 특수선은 크게 돈 되는 산업이 아니었어요. 최근에 뭐 20%까지 비중이 높아지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전체 조선산업에서 특수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요. 우리하고 완전히 상황이 정반대죠.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산업은 군함이 이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두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두 개 업체도 상황이 제가 신호등에 비유하자면 노란불이에요. 배가 잘 안 나와요 요새. 계속 지연돼요. 그래서 저희 앞서 이제 미해군 호위함 사업도 지금 엎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스톱하고 새로 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기대를 갖고 있지만 필리가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대운을 맞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 특히 하나그룹이 저도 이제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 들어봤을 때 초반에 이제 하나그룹이 필리를 인수했던 목적이 뭐였냐면 사실은 특수선이 아니라 일반 상선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이 요구를 하는 그런 상선들을 만들자. 최근에 좀 방향이 틀어졌어요. 특수선에 집중하자. 군함 쪽에 집중하자로 지금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이제 상륙함 사업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한화가 그
그 호주의 조선소 오스탈 지분 인수했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호주 해군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호주의 오스탈사가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오스탈사가 있어요. 왜냐면 호주 오스탈사가 미국 내 조선소를 몇 개 인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륙함 사업은 잘하면 미국 내 오스탈사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똑같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크기 좀 차이가 있는데 같은 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찌됐든 필리가 됐든 한화가 됐든 반사 이익은 하나가 볼 것 같다라고 좀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간에 하나가 이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폐쇄됐던 조선소를 되살리겠다고 한 점을 트럼프가 특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 조선 인프라가 한국의 조선 기술과 생산 능력 없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현실을 좀 대대적으로 인정한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이제 미국의 조선 산업을 이렇게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정말 최악이에요. 지금. 이렇게 최악이 된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타는 일단 이제 미국 내 조선 산업이 계속 쪼그라들었고, 결정타는 이제 코로나19였고, 이제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하고 이 급여 체계가 좀 틀려요. 주급으로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기간 때 어떤 생기냐면 주급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코로나 때 막 폐쇄되고 이런 일 많았잖아요. 월급 못 받는 거예요. 출근을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던 그 좀 노동자들, 뭐 근로자들, 좀 숙련된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그때 다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갔죠. 배달하느라고. 배달로 돌아갔죠. 요식업 가고. 사람이 없어. 거기다가 이제 특수성 관계자들 만나보면 뭐 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특수선 비중이 70%인데 공정 현대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보시면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나 일반 선박이나 특수선 만들 때 보면 이제 조선은 용접이 중요합니다. 그죠? 용접이 중요하죠. 맞아요. 네. 간판들 다 이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용접해서 붙여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용접도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요. 로봇이 용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이제 수주받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빨리빨리 하려면 자동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화 관련 기술 수준이 높은데 미국은 아직도 사람이 용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용접은 사람이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일정 수준 용접 기술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죠. 숙련된 사람들이 일단 나갔고, 그럼 새로운 사람들 데려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죠. 이것도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이게 이제 미국 산업 전체에 관련된 문제인데, 미국 이제 방산업계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 방산업이 호황이거든요. 잘 보시면 이렇게 특수선이 지금 아우성인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메이저 방산업체들 로키드 마틴, 보잉, 노스롭은 이제 계열사로 이제 갖고 있으니까 안 뛰어들어요. 안 해요. BA나 이런 애들도 안 해요. 몇 개 이제 MR 관련된 건 좀 하고 있는데 하나처럼 이렇게 뛰어들어서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안 할까 좀 생각해봐야 돼. 첫 번째, 그거 안 해도 먹고 살만해.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문제. 인력 수급이 안 돼요. 인력 수급이 안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뽑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은 100명 뽑는다 그러면 50%가 마약에 걸려요. 진짜 심각하네. 50%가 마약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잉사 관계자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잉이 갖고 있는 미국 내 공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딴 데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딴 데로 가면 그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공장을 확충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게, 왜냐면 그 동네 사람들 거기 근무를 하니까 회사 취업하려면 너 마약하면 안 된다,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적은데, 그래서 아예 없는 곳에 가서 하면 마약으로 뽑는 사람이 50%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리가 희망이다 지금. 필리가 희망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자동화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미국 내 업체들은 자동화가 너무 안 돼 있고, 근데 한국은 지금, 저도 지난달인가 이제 거제 한번 갔다 왔는데, 물론 이제 그 하나오션 공장 간 건 아니고 주변 딴 일 때문에 갔었는데, 지금 거기 거제 가면 배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만드는 배들이. 그래 막 엄청. 가득가득 차.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게 자동화돼서 빨리빨리 이제 밀어내는데, 미국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 K조선밖에 없다. K조선 제발 미국에 와주세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아무튼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리기함들을 황금함대 구상의 일부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한미 방산 협력은 이 무기 판매를 넘어서 어느 단계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미국 조선업의 현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전투함은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보려면 기존 업체들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심각하고 그 자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필리 언급을 하는 게 그런 배경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대통령 전에 여기저기 이제 트럼프 타워 만들러 다닐 때 우리나라도 왔었잖아요. 네. 그때 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오션 거제를 갔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인상이 깊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미국 내 하나 이제 그쪽 사업부들 보면 트럼프 최측근을 좀 영입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계속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군함은 사실 이제 전투함들은 미국 내에서 만들 수밖에 없지만 아마 이제 상륙함이나 이런 것들은 정 안 되면 이제 동맹국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행정명령을 통해서 우회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제 미국이 정신을 못 차린 게 사실은 의회가 좀 나서줘야 돼요. 그래서 뭐 존스법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미 의회가 못하는 게 뭐냐 당장 이제 뭐 다 허물어가는 조선소지만 그 미국은 조선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방치하고 해외에서 군함 만든다?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좀 의회에서 해결해주면 좀 동맹국하고 윈윈할 수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런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현재 이 미국 핵잠수함은 전용 핵잠 조선소 2곳에서만 건조가 허용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번 미 해군 프리기탄 협력을 계기로 하나가 이 필리 조선소가 장기적으로 핵잠수함 관련 공정이나 공군망 일부까지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볼 여지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화 그룹 쪽하고 국회에서 좀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필리가 그 미국 내에서 핵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요. 두 회사의 정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드는 뭐 여러 구성품이나 연구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룹 차원이나 이제 우리 국회 차원의 이제 의원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기서 뭐 우리 해군용 원잠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대신에 지금 미국 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물론 저기 잠수함이 나오긴 해요. 근데 노란불이 한 1, 2년 다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체를 만드는 것보다 요즘은 잠수함도 사실 이제 섹션별, 구역별로 제작을 해서 모듈식으로 이렇게 딱 접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듈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의 문제가 뭐냐면 필리에서 건조 중인 배들은 군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수선이 아니라 특수선의 카테고리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미 정부가 발주한 일종의 이제 행정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상선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교육 목적의 함정을 지금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함은 아니에요. 지금 필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방산업체를 지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군함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하나가 필리 인수하고 나서 건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도크 확보 이 문제도 지금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로는 기술자를 계속 양성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 내 조선업이 쇠퇴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 조선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봉급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지금 미국 내 조선 산업의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필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내 조선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를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요것만 해결되면 그냥 속된 말로 노다지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2월에 언급된 배 척수만 70척이 넘는다고. 수십조예요, 수십조. 우리 하나로 계산해보면 수십조예요. 이거를 지금 하려면 일단 방산업체 지정돼야 되고 도크 확보, 기술자를 확보하는 문제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뭐 의회 통해서 잘 되고 하면은 핵잠 같은 경우에도 이 필리 조선소에서 충분히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는 안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 이런 거를 구조물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핵잠 만드는 건 전 그렇게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핵잠 전체 만드는 거는. 전체를 만드는 거. 왜냐 그거 하려면은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돼. 그게 따져보면 과연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까라는 좀 그거 아니어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나온 배가 70척이라고 굳이 그걸 우리가 목매달고 할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좀 난이도가 낮으면서도 수가 많은 거 하면 괜찮거든요. 그게 이제 상륙함, 호위함 이런 것들 그런 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정말 필리는 대우를 맞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죠. 아무튼 이번 하나 사례를 계기로 미 해군 점투함 건조 정비 시장에서 한국 조선 방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본다면은 캐나다, 호주 등 이 다른 우방국으로도 이 뭔가 해군 시장에서 파급 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하나 사례를 또 다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참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군함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에 왔는데 보통 이제 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명이 30년, 40년, 길면 40년까지도 가는데
이제 오늘 저희 이제 촬영하는 날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함이 퇴역을 했어요. 장보고함이 34년 운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그게 이제 90년대 초에 도입을 했던 뭐 8말 9초에 도입했죠. 그때 도입한 배들은 다 바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럼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가 필리도 인수했고 그 다음에 호주의 오스탈도 지분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됐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조선업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지금 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폴란드 잠수함 사업은 안 됐지만 뭐 지금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 남아 있고 필리핀 잠수함 사업도 있고 여러 군데 좀 잠수함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앞서도 이제 태국 우리 캄보디아 얘기도 했잖아요. 태국도 지금 호위함 사업이 있어요. 그 이제 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팔았던 호위함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군함의 수요가 지금 다시 폭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 특히 특수선 분야에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폴란드 잠수함 상업 관련돼서 이제 좀 방사업계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방사업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그쪽 나라들이 원하는 니즈를 잘 파악을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스웨덴이 이번에 된 것도 보면 요즘 이제 이렇게들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스웨덴이 된 배경을 보면 잠수함 사업 전에 결정되기 전에 폴란드에서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전투 교육하는 사람이 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을 한 1조 원어치 샀어요. 그러니까 선행 투자를 한 거죠 일종의. 지금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지금 걱정이 뭐냐면 독일하고 지금 우리가 둘이 맞붙었잖아요. 독일이 지금 그렇게 선행 투자를 하고 있어요. 캐나다 보면 이제 bombardiera라고 비즈니스 제트기로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군용으로 개조가 가능한 비즈니스 제트기들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군도 지금 전자전기 뭐 이런 것들 거기 걸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결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독일이 그렇게 해서 추가로 더 사겠다. 그다음에 독일 해군의 호위함에 들어가는 전투 체계, 그러니까 이제 군함의 두뇌, 이것도 캐나다 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지르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굉장히 좀 뼈 아픈데 이게 사실 업체가 이런 절충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무기 팔 때 일정 부분을 뭐 작업을 사주고 이래야 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 네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뭐 정부가 그렇게 또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럼 이거예요 지금 가져와봐 검토를 해볼게. 근데 반면에 독일은 우리보다 좀 치고 나가서 미리 지금 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쩌면 또 잘못되면 폴란드 잠수함 속을 골을 날 수가 있다라는 좀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야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이번 폴란드 잠수함 사업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빨리 좀 보완을 하느냐.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방사업체 근무를 해봤지만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런 부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시장 예를 들어서 뭐 특정 A 제품 뭐 무기 중에 A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어떤 국가들이 니즈가 있고 이런 거를 분석하는 부서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러니까 영업 쪽에 다 이걸 맡겨놓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사업이 안 되면 물론 이제 그분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상한 핑계들을 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예가 좀 시간 지났지만 호주 해군 호위함 사건. 전혀 그쪽이 원하는 니즈와 안 맞는 이상한 제품을 가서 끌고 와서 안 된 다음에 이상한 딴소리하고 앉아있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 잠수함 사업 때 얘기 들어보면 약간 그런 느낌 뉘앙스가 있어서 이런 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직 우리 방위산업이 이제 몸집은 커졌지만 글로벌적인 시각은 좀 아직은 좀 못한 것 같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 봤을 때는 호주 해군 호위함 사업이랑 비슷한 양상으로 사실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떻게 빨리 보완하느냐. 그건 몸집은 커졌는데 여전히 두뇌는 국내 지향적이고 국제 지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얼마만큼 빨리 보완하느냐가 K방산의 좀 26년도에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또 평론가님과 함께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다음에 K방산 이슈 살펴봤습니다. 뭐 전쟁이 발생하는 건 가슴 아프긴 하지만은 또 반면으로 또 우리나라 K방산이 또 수출 무대가 넓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시면서 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랑 그다음에 수출 이슈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